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수는 상단에서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장세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 평가부터 해볼까요? 그게 저는 내년 1, 4분기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들 제가 1등부터 50등 종목은 가성비 없다. 맞아요. 계속 강조를 해주셨죠. 예, 가성비 없습니다. 그냥 들고 계시면 한 6개월 코스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 잘하신 분이 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가 언제든지 그러면 노상 들고 있게끔 만들 거다라는 네.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종목별 밑에 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가상위 종목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못한 종목들이 갑자기 뭐 30%나 50%씩 급등하는 그러한 순환장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가 막 엮이는 현상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량주만 특화시키실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트레이딩을 하라라고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중소형주 단에서 좀 뭐랄까 종목 성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안 오른 것들 중에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노출될 거를 선별화시킨 특히 거버넌스나 IPO 관련된 종목들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그룹의 어떤 기업이 IPO가 될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가상위 종목들 가성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시장에 이용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제 파생 시장에 제가 맥점을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물로는 360, 종합주가 지수는 2750, 삼성전자는 72,000원. 이걸 붕괴하면 저는 어떤 생각되냐면 삼성전자가 상징적으로 이 7자가 만약에 붕괴돼서 6자를 다시 보는 세상 오면 네. 어떨까라는 것도 고민하고 이때 변동성이 알고리즘으로 그걸 유도하는 장의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까? 특히 배당 나기 위해 1월 달 4, 4분기 실적 나올 때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유도되거나 시가상위 종목들이 그나마 현 상태 유지하려면 파생시장에서 알고리즘 공격이 바스켓 공격이 안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 선을 깨면 일단 현금화 반은 해놓고 다시 변동성을 대비해서 그 종목이 조정할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감각도 머릿속에 두시면서 전략을 짜보시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제가 이 시장의 바닥을 잡고 추적해야 되는 EM 지수의 이상 징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개인들과 금융 투자만 삽니다. 외국인은 12월 7일부터 계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규모도 아니 좋다고 그러고 뭐 장밋빛이라고 그러고 파이 제재하고 뭐 미국 제재하면 또 SMIC 노이즈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10만 원 바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 실제 외국인은 왜 파냐? 이 논리가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12월 7일까지는 외국인이 2,200만 주 누적 매수에 개인은 1,000만 주 매도였고 금융투자가 360만 주 매수. 요 위에 누계만 보시면 감을 잡는데 어저께 종가 기준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제 10월 30일부터 160만 주 매도로 누계가 바뀌었고요. 개인들이 1,700만 주 엄청 사줍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금융투자 1,000만 주.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 금융투자가 매수해서 파란색 거로 바뀌는 시점이 외국인과 같이 동시 배심 나오면 이거는 개인들이 암만 힘이 세도 이 수급구조상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융투자를 계속 추적을 하시고요. 금융투자는 이 순수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여 뒤에 파생 선물 쪽이나 ETF가 합성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 연초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는지가 이번 시장을 읽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기 72,000원 그다음에 7만 원, 전 최대 6만 5천 원까지도 흔들 수 있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과 6만 5천 원을 4등분해서 한 3개월 동안 여기서 바스켓 변동성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 주가의 그 기준 축을 잡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EM 지수의 이상지수가 나왔다라고 체크해드렸죠. 네.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둬보시기 바랍니다. 마윈이네요. 마인.
엔트가 상장이 중단됐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중국 정부의 지분을 넘기겠다. 네. 참 엄청난 공산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느껴져요. 예, 딱. 그리고 옆에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시장 통해서 그 S&P에 테슬라가 들어가고 이제 상하원에서 이 1조가 됐던 9천억 달러 통과된 이후의 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재료 노출로 작동할 건지 미국 증시도 뭐라 그럴까요?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미국 증시도 가만 보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에 갈리는 거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고 밑에 단에 중소형주 단에 거기도 가만 보시면 종목장이 너무 화려한데 일반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순환이 되더라고요. 중소형주. 네, 그런 특징이 미국장도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죽하면 이 마인이 중국 지분에 넘기겠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EM 지표를 보시면 그 10월 말까지는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가 중단되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급락한 반면 전체적인 ETF, EM은 급등을 했습니다. 44불에서 50불까지요. 근데 50불 넘어서는 잘 치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날짜 기점으로 포트를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 10월 말에 알리바바가 6.89 전체 ETF EM의 6.89를 지배하고 있고 텐센트는 6.28, 타이완은 4.48, 삼성전자가 3.56인데 이 지수가 고점 찍은 게 12월 14일입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고점 찍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TSMC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재밌는 징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때 알리바바가 6.53 줄었고요. 이 4.44인 TSMC가 5.88로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3.5가 4.18로 확 늘었고요. 텐센트가 6.4에서 5.68로 확 줄었죠. 근데 어제 대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알리바바 8.7.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6.5. 이 두 개가 다시 확 늘었고요.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줄었습니다. 확 줄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요새 외국인들 매도 이게 ETF 통한 롱숏으로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 EM 지수를 말하게 100억을 매도했다. 그러면 그 비중의 4위만큼은 삼성전자 매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새 최근에 타이거 MSCI 200 지수 TR에서 매도 나가면 삼성전자가 31% 차지하니 거기서 같이 매도 나가듯이 이런 ETF 관련돼서의 변화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ETF를 통한 변동성 전략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가성비 없다. 중소형주들 종목에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종목 찾자. 이 논리를 내년도 4월 선거 때까지 집중해 드리고 그 전략을 가장 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요즘 뭐 테슬라야 S&P 500이 편입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장에야 급등 양상을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뭐 편입된 이후에는 6%대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적극적으로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의 동향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약 후 강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나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가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은행주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은행주 덕분.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 테슬라하고 애플의 그 롱숏과 비트코인이 저는 이 시장에서의 그 고점을 만들어주는 자산 같아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약간 엉뚱한 소리지만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비트코인이 고점 찍을 때까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체 자산에서 저렇게 투기 상품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갔어. 그럼 내 안전자산의 주식은 이것보다 더 가야 돼. 뭐 이런 상대 논리.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2018년 이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급락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3,000불까지 간다라고
우리나라 3천만 원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는 에너지도 아직 있지만 그 수익률 얼마 안 되거든요. 그 가더라도 다음에 저는 2,000불 깨서 얼마 정도까지 변동을 가능하면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에서 어떤 쌍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저는 이 자산은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중국계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위엔화폐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자꾸 뭔가 현업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우디라는 게 이 유가,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 오일 달러 이걸 네. 만든 주축의 나라인데 요새 미국보다 가만히 보면 글로벌 환경 보면 중국 쪽의 에너지로 자꾸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오일을 위엔화로 결제한다든지 네. 뭔가 중심이 약간 중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좀 위태위태하네요. 이게 중국의 전략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그렇죠. 디지털 화폐에서 비트코인이 그런 에너지를 줬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서 초보자는 옆에 가시지 않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테슬라는 제 논리는 이제 못 사겠습니다. 그 뭐 퍼 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오히려 애플을 더 들여다보겠고 오히려 이쪽을 그동안 그 숏친 그 헤지펀드나 뭐랄까요 자산 운용사 어떤 대표들은 다 망했습니다. 테슬라.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헤지펀드 세계에도 복수 열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다시 응집된 것 같아요. S&P를 통해서 ETF,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계속 졌는데 네. ETF 펀드로는 이건 파워가 엄청나게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S&P 숏을 통해서 비율 조절해서 테슬라 생각지도 않았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이제 네. 전쟁터의 전쟁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주가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대체제거든요. 그러면 애플도 전기차 들어갔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보다는 애플이 최대의 저가거든요, 테슬라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흐름을 좌우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국의 팡 주식 기술주는 테슬라, 애플의 롱숏 이 싸움이 보이지 않는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들 세력들 간에 어떠한 흐름을 줄 건가 미국 증시를 좌우할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테슬라 숏, 애플 롱 전략으로 가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또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을 굉장히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센트럴 모텍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 쪽 상대적으로는 센트럴 모텍하고 BH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BH 못 갔죠, 잘. 예, 그러면 저는 바꾸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을 BH로 바꿔보는 아니면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로 바꿔보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테슬라 연결고리 급등한 종목을 반대편 쪽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와 애플의 롱숏의 흐름에서 어떠한 앞으로의 3개월이나 5개월의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우리 시장의 테마주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현물과 선물의 구성의 변화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봐주시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계속 매도합니다. 금융주가 빨간색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파란 색깔로 바뀌는 순간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이 파란색으로 매도했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 에너지가 있어갖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도 파란색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동시 패션의 방향성 매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물 선물의 구성 성분의 외국인 매매 추이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이벤트를 보자면 하나솔루션 어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신사업에 투자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존에 있던 뭐 태양광, 수소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높은 점수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목표 주가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그러니까 일단 그 일반 주주 공모의 그 유상증자는 우리가 갖다 해서 유증 짱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주 발행 단가, 그다음에 신주 상장 시점, 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내년 3월 달에 신주가 상장될 것 네. 같으니까 3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35,000원과 45,000원에 전 박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왜 나왔나라는 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니콜라의 실패와 그다음에 삼성종합화학을 하나종합할 때 삼성그룹에 남아있는 그 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2021년 4월 달에 하나그룹이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네. 이 재원 조달,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미래에 또 새로운 투자하겠다 그러지만 저는 이 재원 조달 그리고 하나종합화학 상장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는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에 이 그림을 갖고 와봤죠. 이제 하나종합 상장이 왜 나왔는지 이 김동완 사장 니콜라 실패로 이제 하나종합화학을 상장시켜 여기서 담보가치 높여갖고 뭔가 풀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종합화학의 대주주가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에 이제 증자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 이 건 때문에 저는 그 하나종합화학 IPO와 이번에 하나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이제 2021년 4월 달까지 이 남은 지분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이 재원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신주 상장이 3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주가로는 그 이 기준 때까지는 이게 그 발행 단가 지금 예상이 38,000원인데 이건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가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1월 달까지는 하단이 35,000, 4만 원에서 어디서 지지하나? 그리고 다시 뭔가 움직임은 하나종합화학 IPO가 일정 잡히고 상장되는 시점 그리고 요 신주가 상장되면서 움직이는 시점은 3월에서 5월 달에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해서 시차가 이렇게 보세요. 주가가 벌써 이 주가는 벌써 9월 달과 10월 달 쌍봉주 벌써 힘을 이렇게 벌써 내부적으로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보시면 하나 시스템이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그림은 H솔루션도 상장하나. 네. 이게 이제 삼성그룹 보면 에버랜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에 오히려 하나 시스템 조정 때 오히려 하나 시스템을 매수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좀 긴 게임을 보셔야 될 겁니다. 증자 받으시면 증자 받은 다음에 신주 상장되고 다시 하나종합화학 IPO 되면서 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략이 되니까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고 싶으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네. 저는 그러면 현대그룹은 못하겠고 내년도 요 그림만 한번 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시가총액 상위에 엄청나게 증가한 LG그룹이 51%, 하나, 삼성, SK 금년도 이 주식들을 하시면 굉장히 따뜻한 한 해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요 밑에 단을 보시죠. 네. 롯데, 신세계, GS, 현대중 다 보합 내지 마이너스. 네. 그럼 저는 음지가 양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익 성장률이 롯데가 18%. 롯데가 좋네요. 그러니까 금년은 나빴는데 내년에 좋을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시동을 이거 갖고 한번 보시죠. 롯데렌탈 IPO가 언제 되고 이게 대주주가 호텔 롯데, 부산 롯데니까 이쪽과 연관된 종목에서 아이디어 얻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